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엇갈린 평가 현대차주, 외국인이 담는 이유는? 오는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현대차가 오늘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현대차에 대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 정리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은 힘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내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로 주목받았지만 오늘 악재가 있었는데요. 독일 검찰이 현대차와 기아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주와 현대차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인플레와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자동차 월 할부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올해가 아닌 내년의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대기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완성차 업종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부품주는 현 시점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제시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두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유럽에서 두 기업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호한 신차 사이클과 생산 실적, 그리고 전용 전기차 모델의 투입이 선전의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아이오닉5와 EV6의 판매량 증가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도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의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2025년까지 독점 공급이 유지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전동화 부품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해외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동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열사 내의 꾸준한 수주 그리고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자율주행 시장의 발전 그리고 모빌리티 패러다임 육성으로 현대오토웨버가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기아 디젤의 이 배기가스 조작 관련해서 이 독일 검찰이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현대차, 기아 한 5% 내외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최수창 파트너님, 네. 오늘 뉴스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식 경험하면서의 과정들을 봤을 때 배기가스 조작 혐의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에 에코프로-BM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예. 당시에 검찰 수사 들어간다.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만 그랬죠. 그 사실관계라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영업을 훼손할 정도의 문제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부의 일탈행위나 소행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주가에 큰 반영은 없을 것이다. 결국 에코프로는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 하락했던 거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독일의 검찰이 나빠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배기가스 논란은 사실상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적으로 지식을 파고들어서 걸려면 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음모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서 솔직히 나오는 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2015년도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그거 어떻게 끝났습니까? 과징금 엄청나게 맞았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잘 팔리고 폭스바겐 잘 나갑니다. 주가도 그때 당시 하락했던 거 다 회복했습니다. 결국 표현을 하자면 물들을 때 노저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현대차라는 것은. 그러면 노를 앞으로 저을 수도 있고 뒤로 저을 수도 있고 빨리 저을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폭스바겐은 1,100만 대였습니다. 판매된 게. 이번에 현대차는 미국
유럽에만 판매된 게 100만 대고 미국이 150만 대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그 지금 조사들하고는 약 20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과거 그랬으면 폭스바겐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과거 선례를 본다면 이 부분은 약간의 트리거적인 노이즈 상황을 흔들림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현대차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까지는 검찰에서 포털 안 썼다고 무조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소식 하나에 너무 휘청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를 보였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이유는 뭘까요?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외국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를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이 느닷없이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된 건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현대차에 꾸준히 매수하는 배경은 전 이렇게 봐요. 첫 번째는 해외 판매에 있어서 굉장한 호조를 보여줍니다. 과거 현대차 하면은 싼 차, 저가의 차량 이렇게 좀 인식이 됐는데 고가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친환경차에서도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70%의 점유율 1위입니다만 2위가 지금 바로 현대차거든요. 현대기아. 예. 유럽에서도 지금 현대기아차의 판매는 호조입니다. 실적으로 유럽에서는 판매 대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부터 5월 때까지 약 269만 대 정도 올해 판매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집계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약 5.9%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판매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적으로 현대차의 미래 성장, 과거의 디젤이라든가 내연기관 쪽에서의 성장은 일본과 독일차를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은 부재했으나 이제 친환경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 전장화 시대에서는 현대차의 성장 가능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그런 관련된 모습들을 고가 차량 판매에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기아차 전기차 미국에서 상당히 판매도 괜찮고 호평도 나오더라고요. 또 게다가 또 실적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또 2조 원을 넘으면서 지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 영업이 2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올해 전체 실적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논란이 있어요. 차량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판매 안 된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저도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소비 지갑이 얇아지고 있어서 이거 자동차 사야 될까 말까. 그래서 소비 둔화 우려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판매가 좀 호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항상 그 예측이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라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상 팩트는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2분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8년 만에 영업이익 2조 원대예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룹이 현대기아 그룹이 09년, 08년부터 09년, 10년, 11년, 12년 굉장한 성장하고 주가 상승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판매 대수였습니다. 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했죠, 영업 판매량이. 근데 지금은 판매량은 좀 둔화되고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최근에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 고가 차량 제네시스라든가 브랜드라든가 SUV 차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친환경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6%. 네. 굉장히 빠른 증가세,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현대차나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상향 전망이 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판매량 자체에서의 소폭 감소나 소폭 증가 여부보다도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현대차 관계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죠. 최근 5년 만에 글로벌 6위로 자동차 부품으로 탈환했다는 좋은 소식 전해졌는데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의 소부장 관련주도 같이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는 정말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최정점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가를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멘텀보단 오히려 주가 디스카운트 되는 희석되는 면에서 현대모비스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 상승을 띄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현대모비스의 기술이나 부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이번에 평가 높게 받지 않았습니까? 콘티넨탈보다 더 높다라는 거. 그럼 국내에서의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역량도 커지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새롭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이냐, 예. 미래차 쪽이냐. 그것이 수소든 전기차든 또는 아까 자율주행 뭔가 미래에 관련된 부품 쪽에 확실히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레고로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결국 차 강판이나 샤시 쪽에서도 더 공고하게 협력사로 가느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요. 여전히 내연기관 쪽에서만 부품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을 진입을 하지 못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대형사 중에서는 만도, 수주장고 40조가 넘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서스펜션 쪽, 기존의 조향래 쪽 상당히 좋고 거래처가 많은 점. 그리고 미래차로 가면 갈수록 등이 많이 달려요. 맞아요. 예, 그렇죠. LED, 네. SL입니다. 그러니까 SL은 뭐 어떤 차가 됐든 내연기관이든 뭐 어떤 차가 됐든 새로운 차량에 있어서 LED 등 그 조명에 대해서 차량 조명에 대해서는 SL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주목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최수창 파트너가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코스모 화학이군요. 파트너님, 코스모 화학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 코스모학은 어떤 거에 포인트냐면 이산화티타늄에서 국내 유일의 생산 기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광석에서 얻어서 이산화티타늄을 재련해서 얻는 기술인데 습식 재련으로 얻어내는 건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하면 국내 유일 도대체 어디에 쓰인대요. 쉽게 설명드리면 타일, 고무, 타이어, 신발, 벽지 다 쓰여요. 플라스틱들. 백색 안료. 백색의 신색을 내기 위한 제품들에 있어서 꼭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전방 산업이면 거의 대부분 다 쓰인다고 봐야 되겠죠. 백색 안료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 주목할 것은 그래서 그동안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성장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티타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황산 코발트에 대해서 생산에 있어서 실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코스모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캐시카우 역할 이산화티타늄에서 황산 코발트, 폐배터리 쪽에서의 신성장 동력의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같이 테마를 보셔야 되는데 예.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2분기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번 시장 변동과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해준 주가 모습이어서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공 종목 캐치예요. 오늘은 엇갈림 평가 현대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